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바나나.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밤마다 깨던 야간뇨가 줄어들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는 숙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면과 배뇨의 관계를 연구해온 김도윤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밤에 깨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수천 명의 사례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줬거든요. 바로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밤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건강식품으로만 알고 계시죠. 칼륨도 많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언제 먹어도 좋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차갑게 먹으면 위장이 자극받고 늦은 시간에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 오히려 뇌가 깨어나 버립니다. 또 과량으로 드시면 방광에 부담이 가서 밤에 더 자주 깨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 바꾸면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 가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단 일주일 만에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바나나의 상식을 바로잡고 야간뇨와 뒤척임을 줄이는 따뜻한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타이밍과 온도,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바나나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드셨나요? 아니면 밤늦게 간식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72세 박영호님은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게 이젠 나이 탓이겠지요 하고 체념하신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까 박영호님은 매일 밤 10시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차가운 바나나는 위장을 자극하고 늦은 시간 당분 섭취는 혈당을 올려서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저는 그분께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바나나를 드시되 시간과 온도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저녁 식사 후 두세 시간 뒤, 그러니까 8시쯤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박영호님은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박사님, 거짓말처럼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개운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표정은 몇 년 만에 평화로운 밤을 맞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나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면 습관, 화장실 가는 횟수, 그리고 낮 동안의 활력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밤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전 정보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잘못 알고 있던 바나나 섭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나나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바나나를 먹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밤늦게,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 바나나를 드시더라고요. 배고픔을 달래려고 또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바나나에는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늦은 시간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가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인데 오히려 뇌는 깨어나는 거예요. 한국영양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녁 9시 이후에 당질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수면 효율이 평균 18%나 낮았다고 합니다. 18%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만성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72세 박영호 님도 이전엔 밤 10시에 간식으로 바나나를 드셨어요. 잠들기 바로 전이었던 거죠. 그러니 혈당이 오르고 뇌가 깨어나서 자꾸 뒤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잠자기 최소 2~3시간 전에 바나나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고 잠들 시간엔 오히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엔 반개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혈당 조절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바나나를 언제 드시나요? 혹시 잠들기 직전은 아니신가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차갑게 먹는 습관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바나나를 그냥 꺼내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시원하고 달콤하니까 맛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차가운 바나나는 위장을 자극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벽이 수축하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어서 소화가 늦어져요.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따뜻한 음식을 섭취한 그룹이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량이 1.6배나 높았다고 해요. 온도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68세 김정숙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바나나를 그대로 드시다가 속이 불편하고 밤에 자꾸 깨셨대요.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데워 드시라고 권했더니 놀랍게도 속도 편하고 잠도 훨씬 잘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데우시면 돼요. 너무 뜨겁게 데우면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혹시 냉장 바나나를 바로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꼭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과량 섭취입니다.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풍부한 과일이에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해요. 대한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바나나를 2개 이상 섭취했을 때 고칼륨 혈증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분이 하루 3개씩 바나나를 드시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불면이 심해졌다고 상담하러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왔고요. 바나나 섭취량을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하루 1개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해요. 혹시 빨리 효과 보려고 너무 많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적당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다른 간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바나나를 빵이나 과자와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간식 시간에 이것저것 꺼내놓고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바나나 자체도 당분이 있는데 여기에 빵이나 과자까지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후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거든요. 국내 한 연구에서 고혈당군의 야간 각성 빈도가 정상군보다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밤에 자꾸 깨는 거죠. 65세 최인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빵과 함께 바나나를 드시다가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고 화장실도 더 자주 가셨대요. 제가 바나나를 단독으로만 드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야간뇨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는 다른 간식 없이 단독으로 드시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초콜릿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와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혹시 바나나를 다른 간식과 함께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바나나만 따로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빈속에 바나나를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거죠. 그런데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위산이 자극받아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더 그렇고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섭취한 후 위 불편감을 호소한 비율이 27%에 달했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 꼴이에요. 70세 장순자 님도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다가 속쓰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위가 예민해지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낮 동안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를 하시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예요. 이때 드시면 위장에 부담도 없고 영양소도 잘 흡수됩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드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식전에 드시나요? 아니면 식후에 드시나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들이 밤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늦은 시간에 차갑게, 과량으로, 다른 간식과 함께 빈속에 먹는 것.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수면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이제는 올바른 섭취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따뜻한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향신료예요.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데우신 다음 계피가루를 한 꼬집 정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계피의 따뜻한 향이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몸도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잘 와요. 다만 계피는 하루에 1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저녁 8시쯤 바나나 1개를 데우시고 계피가루를 살짝만 뿌려서 천천히 드세요. 계피향 좋아하시나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기분 좋은 루틴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물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물을 많이 드세요. 목이 마르니까 당연히 마시게 되는데 이게 야간뇨의 큰 원인이 됩니다. 잠자기 직전에 과한 수분을 섭취하면 방광에 소변이 금방 차거든요. 그러면 밤중에 깨서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물을 천천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완전히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거죠.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 1컵 정도만 드시고 그 이후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드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의 부담이 줄어들고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혹시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오늘부터 7시 이후엔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조명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바나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려면 어두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밝은 빛은 뇌를 자극해서 각성 상태로 만들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조명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 전등을 끄시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세요. 어두운 환경에서 따뜻한 바나나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멜라토닌도 잘 분비됩니다. 잠들기 전에 TV를 켜두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부터는 끄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훨씬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저염식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나트륨 수치를 높여서 체내의 수분을 더 많이 저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방광에도 부담이 가고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짜게 드시면 밤새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돼요. 그래서 저녁 반찬의 간을 20%만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적응합니다. 된장국보다는 맑은 국물로 드시고 젓갈보다는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면 좋아요. 저염식으로 바꾸면 야간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저녁 식단이 평소 짠 편인가요? 오늘 저녁부터 간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다섯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5분 정도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동작,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동작,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너무 격하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각성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땀이 날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침대 위에서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자기 전 스트레칭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여섯 번째로 취침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꾸 깨게 되거든요.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히 가벼운 걸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침실은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7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거나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로 카페인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음료는 오후 2시 이후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몸에 오래 남아서 저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면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엔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로 바꿔보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따뜻한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뿌려 드시고 물 섭취를 조절하고 조명을 줄이고 저염식을 실천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취침 환경을 정리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카페인을 조절하는 것. 이 8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습관이지만 모두 합쳐지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언제 먹어도 좋은 과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차갑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혈당을 높이며 야간열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따뜻하게 데워서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에 반 개에서 1개 정도 적당량만 섭취하면 칼륨과 마그네슘, 트립토판이 함께 작용해 방광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2~3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고 제대로 된 깊은 잠을 못 자서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며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돼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일주일만 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을 받으시고 낮 동안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무엇보다 화장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72세 박영호님처럼 68세 김정숙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단지 바나나 하나에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자기 2~3시간 전, 그러니까 저녁 8시쯤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반 개에서 1개의 계피가루 한 꼬집만 뿌려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엔 물을 조금씩만 드시고 침실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고요. 그 작은 습관이 내일 아침을 바꾸고 나의 노후를 바꿉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나이가 들어도 숙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일주일 후, 한 달 후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채널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방법으로 숙면을 준비하실 건가요? 따뜻한 바나나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모두 건강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